사실 저는 이번에 그 대통령 집무실을 옮기는 이 과정에 대해서 정말 아쉬운 게 뭐냐면 옮기고 싶을 수 있어요. 옮기고 싶을 수 있는데 이게 무슨 대역죄인이다. 저는 오늘 이제 새로운 중국의 수도와 역사 담론이라는 주제로 오늘 특집을 준비를 했는데 이제 여기 새로운 중국이라고 제가 번역해 놓은 거는 신중국이라는 거를 제 번역을 굳이 한 거예요. 이게 그냥 요즘에 신중국이라고 하면 중화인민공화국을 가리키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것보다는 좀 의미상 어떤 의미인지를 좀 더 강조하기 위해서 새로운 중국이라고 이렇게 써놨는데, 이 주제를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하자면, 자, 1940년대 이제 새로운 신중국 구상이 생기게 됩니다. 이게 이때 신중국 구상이라는 건 뭐냐면, 결국에는 전후 구상이죠. 이때 중일 전쟁부터 태평양 전쟁까지 이어지는 이 전쟁 상황 중에서 이 전쟁이 끝나면 이제 새롭게 중국을 어떻게 만들 것이냐에 대한 구상이 나오고 있었던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이 신중국 구상하고 연결되는 게 그러니까 수도를 어디다가 설치할 것이냐라고 하는 건도 논쟁인데요. 이 건도 논쟁이 여러 가지 지금도 물론 이제 그 그러니까 대통령 집무실을 옮기는 문제도 굉장히 여러 가지 방면에서 논의가 되는 것하고 마찬가지로 건도 논쟁도 여러 가지 방면에서 논의가 이루어지는데 그 방면들 중에서 이제 역사에 관련된 논의에는 어떤 것이 있었느냐라는 것을 가지고 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일단 이 건도 논쟁이 1940년대에 쭉 계속 있었던 건 아니고 한 41년도쯤에 한번 시작이 됐다가 나중에 이제 46년도, 47년도쯤에 헌법 제정 시기에 같이 다시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 과정을 좀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이제 제가 보이시죠, 여러분? 이제 여기 원래 저쪽에 노란색 쪽에 있는 충칭으로 전시 수도, 그러니까 전쟁 중에 연안 지역하고 화북 지역이 다 뺏겼기 때문에 충칭으로 수도를 옮겨 놓은 상태였는데 이제 전쟁이 끝나면 어디로 갈 거냐에 대한 논의가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충칭이 계속 있을 수는 없으니까 물론 충칭도 큰 도시고 좋은 도시긴 하지만 원래 수도로 다시 돌아가야겠다라는 그런 논의가 있었고, 그때 이제 굉장히 여러 곳이 후보지로 올랐는데, 제일 크게 지지를 받았던 곳이 원래 국민정부의 수도였던 난징하고, 그 다음에 베이징, 그리고 전통적으로 오랫동안 수도였었던 시안, 이렇게 세 곳 정도가 논의의 제일 좋은 건도의 후보지로 이렇게 뽑히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기호 1번으로 제가 이제 표시를 해봤는데 기호 1번 베이징인데요. 베이징 일단 사진을 먼저 보면 이렇게 여기는 이제 정양문이라고 해서 그 천안문의 정면에 위치하고 있는 문입니다. 그래서 이쪽이 이제 나중에 중국 공산당이 들어와서 여기를 약간 군사기지라기보다는 이렇게 방어탑으로 썼다고도 하는데 어쨌든 여기는 천안문의 정면에 위치하고 있는 곳이고 이건 이제 천안문이고요. 이게 한 1940 몇 년도 정도일 거예요. 그다음에 여기는 이제 베이징의 시가의 모습입니다. 이런 모습을 가지고 있었던 베이징으로 옮기자는 논의가 이제 베이징 건도론인데 베이징 건도론에서 제일 중요하게 나오는 그 근거는 뭐였냐면 북강 남약의 전통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무슨 얘기냐면 대대로 중국의 왕조들을 보면 북쪽에 수도를 놨던 왕조들은 다 계속 강했고 남쪽에 수도를 뒀던 왕조들은 다 약했다라는 거죠. 우리가 좀 이렇게 되짚어 보면 이제 그 정복 왕조였던 이민족 왕조였던 금이나 원이나 명청이나 이런 왕조들은 오랫동안 적어도 한 100년 이상의 역사를 계속 가지고 있는데 남쪽으로 간 왕조들은 다 피해서 내려갔다라는 거죠. 그리고 계속 약했었고 또 하나는 이제 다른 지역들보다 좀 북쪽에 있기 때문에 비교적 기후가 쾌적하고 또 전쟁 시기 그리고 일본이 통치하는 동안에 만들어져 있는 교통이 좀 편리하기도 하고 그리고 운하도 있었고 그런 것들이 있고요. 그것과 더해서 이제 도시 설비가 꽤 잘 되어 있었다. 거의 다 완비가 되어 있었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여러 차례 다른 수도 이전 논의에서도 나왔는데 안보 환경의 문제가 좀 중요하게 얘기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 안보 환경이라고 하는 거는 결국에는 동북 지역을 통해서 일본이 다시 쳐들어올 수도 있는데 그런 상황에 막기에 가장 좋은 곳은 역시 북경이다라고 하는 거고 중공업 육성 같은 경우에도 동북 지역이 당시에 그 만주국을 통해서 중공업이 굉장히 발달해 있던 상태였기 때문에 앞으로 중국이 중공업을 육성하는 데 있어서는 북경만큼 좋은 곳이 없다라고 하는 게 이 베이징 건도론의 또 하나의 중요한 그 근거가 되어 왔는데요. 자, 기호 2번은 난징입니다. 난징 지금 사진 또 같이 보시면 요 사진은 이제 1937년에 국민정부 청사의 정문입니다. 그래서 여기를 이제 쭉 들어가면 장제스가 앉아 있겠죠. 그런 것이 있고, 그리고 여기는 중산릉. 이제 1929년 사진인데 손문의 릉입니다. 순원의 릉인데 이제 순원은 25년에 죽었죠. 근데 이제 중산릉이 29년에 이렇게 지어져서 이제 제 기억이 정확하진 않지만 아마 뭐 이렇게 이제 공무원 고시를 보는 사람들은 여기 가서 이제 참배도 하고 이제 이게 하나의 코스였던 것 같아요. 그냥 대만하고 지금 이제 내용이 나왔는데 대만하고 엄청 비슷하죠. 거의 그 모습 그대로 옮겨 놓은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는 이제 아까 이제 베이징의 시가를 보여드렸던 것처럼 좀 비교를 할 수 있게 난징의 시가 모습도 같이 이렇게 가져와 봤고요. 자, 난징 건도론에서 중요한 거는 여기서도 역사가 역시 중요합니다. 이제 베이징 건도론에서 북강남약을 가지고 난징이라고 하는 곳은 역사적으로 수도로서 좋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반박을 해야 될 필요가 있었어요. 난징 건도론 논자들 입장에서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주장하는 게 그러니까 난징에다가 수도를 세웠던 왕조들의 문제는 정치가 문제였던 거지 수도의 문제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 난징에 이제 수도를 했던 게 이제 손호 정권이 처음으로 이렇게 거기다 수도를 만들었었고 그 이후로 계속해서 수도로 오랫동안 있어 왔고 명나라 초반까지 수도로 작동을 했었는데 수도 자체가 세워진 시기로만 따지면 북경보다는 더 앞선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가지고 이렇게 좀 사실 정치의 문제지 수도의 문제가 아니다라고 하는 좀 물타기 같은 느낌이 들죠. 이런 문제가 있었는데 이렇게 북경건도론에서 내세우는 역사 담론에 대응하지 않을 수 없었기 때문에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올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 거는 이제 경제와 문화의 중심이 예전에는 시안과 낙양을 중심으로 한 북쪽에 있었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당 후반 이후로는 점차 강남으로 이 문화의 중심이 이동했다라는 게 난징건도론의 또 하나의 중요한 근거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 위에 나와 있는 이 수도로서의 오랜 역사에도 불구하고 여기가 남쪽이 약했기 때문에 난징으로 가선 안 된다라는 이 주장에 대해서 반박 논리로서 나온 것들이 많은데 이렇게 경제와 문화의 중심이 되었다라는 거는 대안적인 역사 해석의 틀이 될 수가 있는 거죠. 이게 사실 여러분들도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거의 중국의 경제적인 중심, 특히 청나라 때 경제적인 중심은 강남 지역, 지금 이제 강소성, 안위성 이쪽 지역, 절강성, 복건성까지 해서 그 지역이 거의 전국을 다 먹여 살리고 있었다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이야기가 있고 거기다 더해서 플러스로 여기서도 이제 국방 문제가 나오는데 아편전쟁 이후로 해방론, 육방론이 대결을 하면서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건 이제 해방론인데 그 결국에는 국방의 중심이 이쪽 남쪽으로 만들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한 10여 년 정도의 남경 국민정부의 이 치세가 있으면서 여기가 이제 국방의 중심이 되어 왔다라는 얘기들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또 하나의 역사 공정이라고 할 수 있는 총리, 바로 순원이 남긴 말이 있다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근거로 활용이 되는데요. 이 순원이라는 인물이 지닌 국부라는 지위가 논쟁에서 얼마나 잘 활용되었는지 이런 것들을 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베이징 건도론과 난징 건도론이 붙었는데 결말은 어떻게 되냐면, 어, 장제스가 이끄는 국민정부는 처음부터 다른 대안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애초에 정부는 이 논쟁에 참여하지 않았고, 그냥 정부는 충칭에서 전쟁 끝나고 그냥 난징으로 그냥 돌아갔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41년하고 47년쯤에 두 번의 논쟁이 있었다라고 했는데 41년쯤에부터 발생했었던 이 논쟁은 국민정부가 남경으로 환도를 하면서 그냥 흐지부지 되어 버렸고, 근데 이후에 헌법이 제정된 게 1947년인데 이제 헌법에는 나라마다 조금씩은 다르지만 뭐 예를 들어서 대한민국 헌법 같은 경우에 대한민국의 수도는 어디로 한다 뭐 이런 게 사실 명시되어 있진 않죠. 근데 명시되어 있는 나라도 있는데 그걸 어떻게 규정을 할 거냐를 가지고 또 논쟁이 붙은 거예요. 이제 난징을 앞으로 이제 중화민국의 수도로 그냥 고정을 할 거냐, 아니면 그러지 말고 이 김에 베이징으로 옮겨야 된다라는 그런 논쟁들이 붙었었는데, 사실 이때 이제 지식계나 아니면 그 정부 밖에 있는 인사들 같은 경우에는 북경건도를 지지하는 여론이 훨씬 더 강했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사실 중화민국이 계속 남아 있었더라면 어떻게 됐을지 모르지만 1949년에 중화인민공화국이 들어서면서 북경으로 옮기게 되고, 그 북경으로 옮기는 게 어떤 트러블이 있었다라는 얘기는 많이 듣지 못했거든요. 그리고 그런 결과가 나타나게 된 거는 아무래도 이 북경 건도를 지지하는 여론들이 굉장히 컸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금까지의 논의들을 통해서 이 미래 구상, 사실은 이제 미래 구상이죠. 전후에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한 구상에서 역사가 어떻게 작용하는가라는 것들을 좀 알아볼 수가 있었고, 또 이제 전후 국가 재건이라고 하는 이 과정에서 수도를 옮기는 문제, 그 논의 속에서 얼마나 다양한 논제들이 나올 수 있는가라는 것을 또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사실 저는 이번에 그 대통령 집무실을 옮기는 이 과정에 대해서 정말 아쉬운 게 뭐냐면, 옮기고 싶을 수 있어요. 옮기고 싶을 수 있는데, 이게 무슨 사실은 대선 과정에서 이 논의가 이루어졌어야 되는 거고, 그거에 관련해서 굉장히 다양한 소논제들이 있는데, 그런 소논제들에 대한 논의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다가 지금 거의 한 보름 만에 번개불에 콩 구워 먹듯이 그냥 옮기겠다라고 해버리고 끝나버리는 이런 상황들이 좀 아쉽기도 하고 문제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국가 재건의 상황, 뭐 우리나라도 지금 이제 코로나 때문에 상당히 힘든 상황에서 어떻게 보면 재건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그 속에서 이런 논의의 기회를 박탈당한 게 우리 사회에 좀 앞으로 문제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특히 이런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는 또 안보의 무게인데, 아까도 이제 베이징 건도론이나 난징 건도론 양쪽 모두에서 안보 문제, 국방 문제가 계속해서 나왔었는데, 이렇게 전후 국가재건 문제, 이런 것들이 전후라는 상황이 또 중요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당장 일본하고 싸운 지 얼마 안 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북경 건도론이 조금 더 힘을 얻을 수 있었던 것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제 발표는 여기까지입니다.